예, 반갑습니다. 문성화이트입니다. 연소와 디바이스명에 대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앞전 영상에서 비트 단위로 그러니까 비트의 크기를 나열하고 그 이름이 비트에서 워드까지 진행되는 그 사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과 그 각 이름이 그러니까 그 단위가 가리키는 의미와 그 다음에 우리가 진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진법이 실제 우리 XG5000 그 개발 환경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부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그 컴퓨터 언어에서 이진법이라는 것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기본 단위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그 가장 작은 단위인 비트부터 그다음에 니블, 그다음에 바이트, 그다음에 워드 이렇게 데이터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비트를 수로 보면은 가장 작은 단위인 1비트, 일단 니빌은 4비트죠. 바이트는 8비트를 가지고 있고요. 워드는 그 컴퓨터마다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단위이거나 저장 단위를 그 워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PLC로 쓰는 것은 주로 16비트 워드를 주로 씁니다. 근데 우리 컴퓨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2비트가 있고요. 최근에 우리가 그 윈도우즈 10 시리즈 이상부터는 기본적인 게 64비트가 기본 워드를 쓰고 있죠. 이건 우리가 컴퓨터 세계에서 많이 봤던 그 워드 단위이고요. 우리는 PLC에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XGB 계열의 PLC에서는 16비트를 워드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워드가 데이터를 이 워드라는 것은 어떤 CPU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본 단위다. 기본 단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이 워드 단위 그러니까 8비트가 두 개인 그러니까 16비트를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게 기본으로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4비트인 니블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니블이라는 단위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진법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 0과 1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진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바이너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사이즈를 그러니까 이건 한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비트를 4개를 모아놓으면 이게 우리가 니블이라고 했고요. 얘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위가 15라고 그랬습니다. 15까지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가장 작은 수가 0, 0, 0이고요. 가장 큰 수가 1로 가득 채운 이 상태죠. 여기 값이 0이면 이 값은 우리가 F라는 값으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그 기본적인 그 10진수에서 디지트는 0에서 9라는 수를 가지고 10가지 숫자의 디지트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었는데 16진수 같은 경우는 이런 이 16진수 니브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이 16진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0부터 9까지 쓰고 그 다음에 10이라는 것을 쓰면 2바이트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표현이 안 되잖아요. 이걸 한 글자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래서 만든 숫자가 10, 11, 12, 13, 14, 15에다 여기를 알파벳으로 A, B, C, D, E, F라는 수를 대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6진수를 표현하기 위한 숫자의 범위는 0부터 F까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4비트, 8비트, 그 다음에 16비트 이런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일단 그 진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진법을 알려면은 그 진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진법, 16진법 이런 것에 대한 그 영문 표기 방법을 좀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른쪽에 자 이런 그 엑셀식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10진법으로 표현하면 1부터 10, 0부터 15까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 그걸 이진수로 표현을 하면 이진수로 나누면 이런 건데,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런 이진수로 나눈 것을 제가 이거 임의로 쓴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그 어떤 셀 문서에 보면은 이런 함수를 제가 이용을 했거든요. 그죠? 이런 함수를 보면은 데시멀 투 바이너리 이런 뜻입니다. 데시멀 투 바이너리. 그러면 데시멀은 무슨 말이냐면 10진법이란 걸 말하고, 바이너리 그러면은 이건 이진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진법을 16진법으로 고쳐라 하는 함수는 어떻게 됐겠어요? 데시멀 투 헥사일 겁니다. 데시멀 투 헥사. 그래서 이런 함수를 찾거나, 또 우리가 그 XG 5000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디바이스 모니터링 할 때도 여기에 있는 그 표현 단위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8개의 비트를 2개씩 모아놨죠. 이게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워드 단위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워드 단위로 표현하는데, 여기에 보면 메뉴에 보면 일단 그 비트의 사이즈를 나타내는 16, 32, 64비트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진수 여기를 2라고 쓰고 바이너리라고 표현했죠.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부어있는 10진수 약간 헥사 이런 심볼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단위를 표현할 때 헥사, 바이너리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그 매뉴얼을 쉽게 읽고 해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단위가, 십진법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데시말이라고 합니다. 약어로는 DEC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진법은 기본적으로 바이너리라고 그러죠. 그러라 하고 빈 이렇게 표시된 것은 바이너리 이진법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16진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을 우리가 헥사 데시말이라고 하는데, HEX 헥사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숫자를 나타낼 때 뭐 1, 2, 6, 5, 7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무 표시가 없는 것은 10진법이 기본이고요. 만일에 0, 1, 0, 1, 0, 1 해서 가로 작은 이렇게 2 이렇게 쓴 것은 이진법이라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A, B, 1, F 그리고 여기다 가로 넣고 16 이렇게 표시하면은 이건 16진법이라는 표기 방법인데,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컴퓨터 언어에서는 앞에다 H 이라고 이렇게 소문자로 시작하고 뭐 F 이렇게 나열하면 이 H 소문자가 헥사를 의미합니다. 헥사 값을 의미할 때 이렇게 쓰는 거고, 가장 기본적인 데시말 값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1, 2, 5, 6 이렇게 그냥 표시하는 것은 이거 10진법을 표시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01, 02, 01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은 아무 표시가 없어도 이 입력 그 이진법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0과 1 외에는 숫자가 나열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 헥사값은 반드시 구별해 줘야 되는 게, 헥사값 1, 2, 5, 7 이렇게 쓰면은 이것은 우리가 16진법으로 계산해서 값이지, 이진법 10진법에 1, 2, 5, 7하고는 값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헥사는 반드시 이렇게 구별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그 16진수법으로 A, B, E, F 이렇게만 쓰면 이게 당연히 우리가 16진수 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숫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헥사라는 H값을 이렇게 앞에 표시해주는 이런 그 표기 방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상식적으로 꼭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게, 데시말, 바이너리, 헥사의 약어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은 상식적인 부분에서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매뉴얼을 읽거나 앞으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뭐 데시멀 2,
바이너리, 바이너리 투 데시말 이런 의미에서도 쉽게 여러분들하고 소통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그 상식을 이야기를 먼저 좀 드렸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컴퓨터가 처리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비트,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16 그 찐법 헥사값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왜 4비트 니불짜리의 그 4비트짜리의 니불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화면에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은 제가 이그 10진법을 2진법과 16진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4비트의 니불로 처리할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가장 작은 값은 0, 0, 0, 0이었고요. 얘는 16진수로 따지면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중간 정도의 9는 10, 01, 1은 9죠. 그 다음에 데시말로 얘가 1이고요. 9고요. 데시말의 10값은 우리가 사이즈 10을 나타내는 것은 10, 102, 10인데 얘를 그 캐릭터 하나로 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캐릭터 하나로. A라고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가 수를 111로 가장 큰 수죠. 이가 F라고 이렇게 16진수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16진수로 이렇게 한 자리 디지트, 한 디지트로 표현하는 이런 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바이트를 표현을 하면 이런 거겠죠. 1바이트라고 했습니다. 만일에 여기다가 우리가 헥사로 FF를 표현한다면 여기에는 FF 값이 뭐예요? 바이너리로 1, 1, 1, 1, 1, 1, 1, 1이라는 겁니다. 이 값이 F 값이고 이 값이 F 값이죠. 그래서 한 바이트에 FF 헥사값 FF를 예를 들어서 move 헥사 FF를 to D10에 move 해라. 이런 의미의 값이었다면 FF를 의미해서 이 값을 뒤져보면 여기에 있는 값 중에 값이 전부 다 1, 1, 1로 이렇게 비트 값이 세팅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컴퓨터가 처리하는 단위는 한 워드 단위라고 그랬죠. 자, 한 니블에 1바이트, 바이트가 두 개가 모여서 여기까지가 1워드가 되겠죠. 자, 1워드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것은 비트로 보면 16개 비트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1을 다 채우고 싶다. 그러면 헥사값 FFFF를 무브를 하면 여기가 1, 1, 1, 1, 1, 1 이렇게 전체를 한 워드를 1로 가득 채우는 방법은 헥사값 F를 1워드로 무브하는 이런 방법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왜 지금 우리가 16진수라는 것을 배우고 이 16진수에 가장 표현할 수 있는 큰 단위가 111을 4개를 채우는 이 4자리 4개의 비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컴퓨터가 이런 식으로 4개씩 끊어서 숫자를 인식하고 4개씩 비트를 끊어서 숫자를 인식하고 이렇게 컴퓨터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한 워드를 2바이트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16개의 단위의 비트를 동시에 처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이 컴퓨터의 능력이겠다 싶어서 이런 단위를 만들어 놓고 컴퓨터에 데이터를 처리할 때 입력이나 출력의 프로세싱을 이런 단위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컴퓨터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에 어떤 문제를 발견하거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려면 이런 데이터 단위로 데이터를 꺼내서 눈으로 봐야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데이터를 주로 볼 때 우리가 매트릭스에 네오는 뭐 이걸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 데이터를 머리가 컴퓨터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했죠. 근데 우리는 네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값의 크기 사이즈를 알려면 우리가 늘 눈에 알았던
그 십진법으로 치환을 해줘야만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그 데이터를 모니터링 할 때 보는 방법이, 자, 여기서 데이터를 모니터링 할 때 늘 보는 방법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 바이너리로 볼 건지, 십진법으로 볼 건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바꿔서 보는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디바이스 모니터에서도 이런 의미를 알고 있어야만이, 지금 워드 단위로 데이터를 표현했고요. 이 워드를 십진법에 표현하면은 이런 숫자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한번 데이터를 돌려보면서 저 값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바이스 모니터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이 P값인데, 자, 여기서 어떤 작업을 제일 먼저 P0 값을 시그널을 주면 M0의 출력이 나오게 돼 있죠. 일단 이것부터 해볼게요. P0면은 입력 디바이스의 0번째 비트입니다. 0번째 비트를 ON을 시키면 실적으로 M0의 출력이 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먼저 P 값을 볼게요. P의 이 데시말로 보면 여기가 1로 보이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이게 P00 값의 0번째를 데시멀로 보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자, 이걸 바이너리로 봐야. 자, 보세요. 이건 비트 단위 연산이라고 그랬어요. P0는 비트 단위의 가장 첫 번째 여기가 1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죠? 첫 번째 비트입니다. 여기에 숫자가 5개, 어드레스 M으로 시작되는 숫자가 5개, 여기도 보면 P로 시작되는 숫자가 5개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비트 단위 연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비트에 우리가 여기 모니터를 갖다 놔보면, 그래서 자, 변수 타입이 비트고 크기는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트의 첫 번째 P00의 정확한 의미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이 값의 의미는 P0000번째에 0번째 비트라는 겁니다. 0번째 비트. 그래서 여기가 4개, 1개에서 지금 5개의 어드레스가 표현이 되죠. 다시 가면 P00, 자, 4번째에 0번째를 의미하는 거고요. 만일에 이 값을 한번 오늘 시켜보겠습니다. 이 값을 옮기면 여기 2번째 이 값이 되겠죠. 여기는 0번째니까 0번째가 여기입니다. 여기 0번째. 그다음에 P0000 어드레스에 워드에 P00 워드에 첫 번째 1번째는 두 번째를 말할 때 1번째는 두 번째를 말합니다. 이 값을 온 시켰습니다. 자, 보세요. 자, 야가 0번째, 1번째가 온이 된 거고요. 4비트짜리의 가장 큰 값이 뭐라고 그랬어요? 15를 주면은 니블 값에 112를 전체를 세팅을 할 수가 있다고 제가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이 값을 자, P 원값의 12를 P0의 0번째, P0의 1번째 값에 제가 세팅 인풋 값을 줬고요. 인풋 값을 준 거 맞죠? 그랬을 때 D0 값에 15를 애드를 해라라고 했는데 D0 값을 가보니까 D0 값에 15가 한 니블 값을, 그러니까 4비트를 1로 가득 채우면 이게 값이 헥사값으로 15가 된다고 그러세요. 15. 가장 큰, 데시말이 15지만은 헥사값으로는 F값이겠죠. F값. 헥사값으로 F값. 그죠? 야, 이 값이 이렇게 D0 값에 니블 단위에 4비트가 동시에 4개 비트가 111로 세팅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또 여기에 제가 재밌는 걸 하나 해놨는데 나중에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다시 하겠습니다. 자, P3를 하면 P4라는 놈의 여기가 지금 그 값이
잘 보세요. 주소가 4자릿수로 돼요. P0004입니다. 제 앞에서는 P04, 001, 약 5자리였죠. 여기에는 이런 P 값들은 여기에는 기본적인 게 이 5자리가 오면은 맨 밑에 마지막 것은 그 비트의 순서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잘랐으면은 P4로 시작되는 P004 번지의 전체를, 그러니까 워드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워드 단위. 워드 단위를. 자, 이 값이 워드 단위인지 아닌지 이렇게 보면 보세요. 워드 단위죠. 워드 단위는 크기는 2개죠. 그러니까 여기서 크기 2개는 바이트가 2개라는 뜻입니다. 워드 단위로 표현되는 이 전체를 나타내고, 여기서 헥사값으로 FFF를 했으면은 워드는 니블이 4개가 모인 게 워드죠. 제가 앞전에 설명했습니다. 니블이 4개가 모인, 한 니블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일을 4개를 채울 수 있는 값이 헥사값으로 F라고 했고요. 데시말 값으로는 15라는 값을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값을 P3의 시그널을 주면 실제 P4라는 값에 어떻게 변환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3면 이 값을 이렇게 해서 실제 데시말, 우리가 십진법으로는 65,535가 되는 거고요. 이 P4라는 워드 값에는 값이 어떻게 채워졌는가 보죠. 여기서 P4는 얘가 될 겁니다. 자, P4. 이 P4는 지금 우리 그 출력 디바이스의 전체를 나타낸 거잖아요. 자, 0번이 얘죠. 0번부터 1, 2, 3, 4, 5, 6 전체를 가득 1로 채워버리니까 최소한 8개 정도는 동시에 이 숫자가 8개가 이렇게 출력으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값을 P4를 이 전체를 워드 단위로 다 채워버려라 하면은 이게 무브사에서 여기 있는 주소가 00004가 아니라 그냥 4라는 거, 숫자 4개가 나열됐다는 거, 여기 있는 숫자 5개하고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 얘는 비트 단위 연산을 말하는 거고요. 얘는 워드 단위 연산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바이스 모니터링을 하거나 프로그램의 이런 그 세밀한 부분까지 여러분 아마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아마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당연히 쓰면은 그냥 알아서 다 자릿수가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실제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지? 그리고 얘는 뭐지? 이런 것을 아마 이번 영상에서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이 그게 가장 기본적인 비트, 워드 이런 단위의 그 데이터 사이즈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에 대한 매뉴얼을 정확히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그 디바이스를 가지고 어떤 대형 프로젝트를 할 때는 반드시 알아야 될 그 디바이스의 속성이고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능장을 하기 위해서 대강 이까이 거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에 대해서 신경을 써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런 거 신경을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문제 풀이가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가다가 이런 디바이스를 모니터링 하거나 얘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를 좀 더 내부적으로 인사이트하게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런 그 디바이스 타입이나 명령어에 대한 그 정확한 해석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해석하거나 그 프로그램이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그 기출문제 쪼개기를 하면서 이런 디바이스 모니터링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각종 디버그 모드에서 각종 데이터를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는, 숫자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텐데,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그 워드와 비트 단위의 표현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데이터를 전체를 처리하는 단위는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은, T 값도 마찬가지예요. 표현은 이렇게 돼 있지만은 기본적인 데이터가 워드 단위로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D, P, M 값으로 한번 볼까요? M 값도 어떤 단위로 표현을 하고 있는지. N값도 기본적으로 데이터 처리 단위는 워드 단위고 우리는 거기에 있는 하나하나 비트를 프로그램에서 응용해서 쓰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P나 M은 비트 단위 연산을 주로 하기 때문에 얘를 데시말 값으로 봐야 될 의미는 없지만은 D 값은 우리가 이제 이 값을만 가지고는 이 값이 정확히 무슨 값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진법의 바이너리 값으로만 이렇게 보면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D 값으로 이렇게 왔을 때는 이 D 값에 이 값이 실제 우리가 말하는 사이즈가 어떤 값인지를 알려면은 이건 데시말 값을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빼기 더하기의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을 데시말로 알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이렇게 십진법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111이 데시말로 15로 이렇게 치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값을 보거나 얘를 디버깅을 해갖고 그 값을 분석할 때 데시말과 바이너리 그 다음에 헥사 값으로 값이 바뀌는 이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있지 않으면은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 전체를 그 분석하고 해석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해석이 자체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 사이즈에 대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벌어졌고 왜 시스템이 저렇게 동작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찰해보고 여러분들의 그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